흩어진 사실이 모여 새로운 정보가 되는 곳, 여기는 유니버시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예승입니다. 유니버시티에서는 건국대학교의 소식부터 대학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주목해 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전달합니다. 오늘도 최희재하고 김서은하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대학 원서 접수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9월 11일부터 시작해 9월 15일에 접수가 마감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예비 새내기 분들을 위해 입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대학생의 시선으로 사회를 세심히 들여다보는 코너 저널리즘 시간입니다. 오늘 저널리즘에서는 2024년 입시를 둘러싼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수시 모집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서은하고 2024년 수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입학 원서 기준은 오늘 녹화일을 기준으로 어제부터죠.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최초 합격자의 발표 말일은 12월 15일이고 등록 기간은 12월 18일부터 21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 또 입시가 시작되는 만큼 올해도 수시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 2023년에 생긴 수시 모집 관련 이슈들 중에 어떤 게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수시 모집의 이슈는 아무래도 자소서 폐지일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류에 대한 부담이 학생들에게 줄었으나 자신의 역량을 어필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축소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 더 증가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소서 폐지 말고도 다양한 변화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들에 주목해야 할까요? 네, 우선 처음으로는 2024년 모집 인원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43.3%에서 44.8%로 퍼센트는 증가했으나 실제 인원수 같은 경우에 367명이 줄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23.4%에서 23.1%로 2,183명이 감소했고 논술은 3.2%에서 3.3%로 약 198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또한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하는 기회균형 전형도 모집 인원이 증가됐고 지역인재 특별 전형 역시도 인원이 증가되면서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울산 등의 지역 단위로 인재를 많이 모집합니다. 네, 이것은 인원의 변화고 또 다른 2024년에 수시 변화 포인트들도 주목해서 볼만한데요. 종합전형회 같은 경우에 굉장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는 비교과 영향이 많이 줄었는데 교과 활동에 기존의 영재나 발명교육에 대한 거를 대입해서 미반영하기 시작했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에 자율동아리를 미반영하고 청소년 단체도 기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에는 기존과 다르게 완전히 대입해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상실적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는 시간이랑 그 다음에 1년에 하나씩 기입할 수 있었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 완전히 대입해서 반영하지 않게 되었고 독서활동도 미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최저 기준의 완화 역시도 주목해서 볼만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서울권 대학교들을 찾아보면 서울대학교는 4개 영역 중에 3개합 7을 가지고 있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합 6에서 3합 7로 4합 7에서 4합 8로 이렇게 완화가 되었고 성균관 대학교 역시도 3합 6에서 3합 7, 서강대 같은 경우에 3합 6에서 3개 영역을 각각 3등급 이내 받으면 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시 모집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건국대학교에서도 수시 변화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건국대학교의 수시 모집의 변화는 처음으로는 인원이 소폭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KU 자기추천 전형이라고 하죠. KU 자기추천 전형 같은 경우 2024년도가 전년도보다 약 35명이 증가하여서 830명을 뽑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인 KU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전년도보다 1명 증가해서 342명을 뽑게 되었습니다. 논술 전형 역시도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논술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 2개 합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었고 자연계 논술에서 출제 범위가 기하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수시 모집 관련한 정보 전해주신 김정은 아구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정시 모집에 대한 소식을 최희재 아구가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재 아구, 정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지난 9월 6일 수험생에게 매우 중요한 9월 모의평가가 이뤄졌습니다. 9월 모의평가가 진행됐다는 소식은 곧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몇 개월 전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소식에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육부는 공교육 학습만으로도 충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킬러 문항을 없앴습니다. 이때 킬러 문항은 공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의미합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정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만들어 수능 출제 단계부터 문항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재하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킬러 문항 없애기의 취지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과연 취지에 맞는 결과를 낳고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공교육 학습만으로도 충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킬러 문항을 없앴지만 역설적이게도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수험생에게 유리한 양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최수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장은 겉으로는 킬러 문항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를 풀려면 사교육, 경시대회 등 특수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며 출제 기법을 고도화했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꼬아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학생들이 평상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학원 측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변화에 대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학원에서는 지금 어떤 또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처럼 킬러 문항이 빠진 신경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답답한 수험생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는 학원들의 모습에서도 허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투스 청솔학원은 파이널 완성반 수강생을 모집하며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및 EBS 연계 문제풀이로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수업 및 학습 방향, 콘텐츠를 제시한다고 홍보 문구를 적었습니다. 종로학원도 9월 모평 분석에 맞춘 수능 준고 난이도 실전 문제풀이 59일 몰입학습이라는 홍보와 함께 수강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과열된 사교육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킬러 문항 없애기, 과연 사교육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덧붙여서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지원한 N수생 비율이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 등에 따라 반수에 뛰어드는 수험생이 더 많아진 것인데요. 특히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최상위권 학생들에 비해 중상위권 이하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국어와 영어 영역의 변별력이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올라가서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9월 모의평가를 망쳐서 이른바 멘붕에 빠졌다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혼란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수능 수험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 측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변화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입시를 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변화들 하나하나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수능이 치러지고 나면 이제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교육부에서도 이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꾸준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입시 제도를 살펴보니 이번 입시에 중요한 변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험생분들이 해당 변화들을 잘 숙지하셔서 사고 없이 입시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도 2024년 입시와 관련해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저널리즘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생 뭐가 그렇게 고민이야? 혼자 하면 머리 아픈 고민들도 슬기롭게 공유하자. 슬기로운 건대생활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백투더 19인데요. 패널분들과 제가 대학 입시를 했던 그 당시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패널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각각 어떤 전형으로 건국대학교에 지원을 하셨나요? 네, 저는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 추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은아구님은 어떤 전형이셨나요? 네, 저도 KU 자기 추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신기하게도 저희 3명 다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패널분들은 처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을 했었는지 아니면 입시를 준비하면서 바뀌게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자하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당 전형으로 진학을 하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활동을 하고 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학교 안에서 누리는 게 더 좋았어서 그걸로 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저에게 더 좋은 진학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당 전형을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서은아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입학 전부터 어머니께서 제 성격이 막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종합 전형을 한번 같이 준비해보자 라고 하셔서 막 동아리 활동이나 다른 자율 동아리나 이런 것들 하면서 자연스럽게 종합 전형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 3명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입시 얘기를 시작하면 입시 때 또 정말 많은 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또 학우분들과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서은아구님은 이제 입시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너무 재밌어서 인상 깊은 그런 썰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반수를 하고 들어왔는데 우선 수시 반수라는 점부터 좀 남다른 썰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좀 특이한 거는 고3 때도 KU 자기추천으로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살 때도 똑같이 넣었었는데 사실 자소서나 이런 거는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이 넣었었는데 그때는 1차에서 떨어졌었고 이번에는 최초 합격을 해서 붙은 거여서 우선 그것도 저 스스로도 굉장히 신기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우선 가장 힘들었던 거는 떨어져도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우선 자기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서 우선 멘탈적으로 무너지는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이 외에 좀 인상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든 생각은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그래서 스스로를 뭔가 탓하기보다는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아도 스스로를 조금 더 이렇게 위로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저도 제가 입시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일까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한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처럼 이제 대학 원서 접수 기간에 저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주저하지 않고 6개의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다른 친구들은 꽤나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원래 계획했던 학교보다 갑자기 조금 자신감이 사라져서 더 낮은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는 막상 그 지원 기간에는 자신 있게 지원을 해놓고 이제 더 이상 내 선택을 바꿀 수 없는 기간이 되었을 때 저는 그제서야 너무 많은 걱정과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학교 마치고 집에 가서 저희 엄마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6개 학교 중에 하나도 안 붙을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때 너무 같이 속상하셔서 같이 막 우시면서 그래도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때가 딱 뭔가 지금까지 평탄한 마음을 유지해 오다가 막상 이제 내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나의 선택을 이제 번복할 수 없다를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지켜왔던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위로도 얻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저 친구처럼 조금 더 낮은 데 쓸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자구님은 혹시 입시 관련해서 어떤 썰이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원래 대체적으로 더 마음적으로 힘든데 전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중학교 때 들어와서 엄청 큰 마음가짐을 품고 들어오잖아요. 고등학교 때 나는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해서 진짜 내가 원하는 대학교, 내가 원하는 학과에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학교에 입학했는데 제가 전학을 한번 갔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녔던 학교가 되게 선행을 많이 하고 사교육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학원도 안 다니고 선행이 아예 안 되어 있었을 때여서 3월이 돼서 공부를 뭐 이전에도 계속 해왔지만 시작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그대로인 거예요.
거기서 뭔가 가지는 허탈감이 컸어요. 난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애초에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아 내가 열심히 안 했네 하고 말 텐데 열심히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 고등학교 1학년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적인 썰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말고사 공부를 하다가 겨울에 잠이 들었어요. 그때 정확히 기억나는데 통합사회를 보는 전날이어서 통합사회를 막 외우다가 잠이 들었는데 겨울이니까 좀 춥잖아요. 보일러를 틀어도. 그리고 제가 수족냉증이 있어서 난로를 꼭 틀고 자야 되는데 난로를 틀고 공부를 이렇게 약간 잠이 들까봐 이렇게 펴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잠을 난로가 있는 반대쪽으로 잠이 들었어야 되는데 난로가 있는 쪽으로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이만큼 빼고 머리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머리카락이 오른쪽이. 그래서 제가 병에 걸린 줄 알고 엄청 울었어요. 엄마도 막 제 머리를 막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머리가 없어 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엄마랑 둘이 막 울었어요. 막 머리가 엄마 안 울고 제가 막 울었는데 아픈 줄 알고 보니까 제가 머리가 타가지고 머리가 잘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진짜 막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절실하고 뭔가 지금 많은 걸 원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서 진짜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원하는 성과를 꼭 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큼 또 절실한 때가 지금까지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국대학교 재학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건대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입시를 하고 있는 수험생분들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패널분들과 제가 좀 그런 수험생분들께 드릴 수 있는 멘탈 관리법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서은아구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우선 수시여서 중간 기말을 되게 약간 수능 같은 마음가짐으로 항상 봤었는데 제 성격을 워낙 알다 보니까 남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게 남들 이렇게 뭐 어떻게 공부한다더라 이런 걸 들으면 되게 휘둘릴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아예 배제하고 저 자신을 믿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시험을 보고 나오면은 그날에 바로 답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시험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채점을 안 했는데 제가 궁금증보다 멘탈이 무너지면 그 다음이 시험 망하는 게 더 커가지고 만약에 본인 성격이 저랑 비슷하시다면 그런 걸 안 보시고 그냥 묵묵하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은아구님은 이제 학기 중에 시험 기간에 관련된 또 꿀팁을 주셨는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한창 입시를 하던 시즌을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멘탈을 관리했던 방법은 내가 대학에 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입시를 하다 보면 남들과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런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면서 자신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내가 1학년 때부터 해왔던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이것도 했고 또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같은 학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대학에서 나를 안 뽑으면 그건 대학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나는 절대 떨어질 리가 없어 라면서 스스로를 계속 그렇게 생각을 일깨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뭐 누군가는 이걸 보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입시를 하는 그 당시가 되면 나를 믿는 것 말고는 별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은 지나버렸고 이제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자아구님은 어떤 식으로 멘탈을 관리하셨나요? 저는 그 수시 원서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서 했던 방법이었는데 일단은 넣고 나서 친구들이 뭐 떨어졌네 붙었네 누구는 어딜 썼네 라는 얘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좋지 않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를 최대한 안 들으려고 했고 마음이 뭔가 복잡해질 때는 산책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 뒤에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그냥 노래 들으면서 계속 걸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냐면 머릿속이 막 계속 복잡해지니까 산책을 하면서 좀 마음을 정리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계속 생각했던 건 만약에 내가 이 학교가 떨어지면 그냥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었나 보다. 나한테 더 좋은 길이 있어서 이 대학에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멘탈을 잡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멘탈 관리라는 게 수험생활 시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우리 수험생분들 혹은 건대 예비 새내기 분들도 저희와 함께 했던 이 대화들을 또 시청하시면서 본인이 혹시 지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거나 좀 많이 불안한 상태라면 그래도 스스로를 신뢰해주고 스스로를 사랑해주면서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학 원서 접수 기간을 맞아 입시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현재 입시를 하고 계신 수험생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이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은아구님부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후회 없이 달린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후회 없이 달리셔서 스스로에게 뿌듯하시면 그걸로 된 것 같습니다. 파이팅! 네, 이자아구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뭔가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들 때일 것 같은데 본인이 정말 좋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반드시 꽃피울 수 있도록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 입시 화이팅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버시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